있겠어? 아이고. 잠깐만, 화요일도 그렇게 아팠잖아. 네. 그리고 목요일 아파서 쉬었고. 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응? 너희 때는 건강해가지고 그냥 딱 아프고 끝 아니었어? 한참 건강한 나이인데. 자, 봅시다. 삼각함수 제일 처음 내용은 이제 각이라는 게 나와. 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을 새롭게 정의할 거예요. 각을 새롭게. 그래서 각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개의 반직선으로부터, 그래서 두 개의 반직선으로부터, 그래서 O에서 하나의 반직선 OX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일종의 얘가 기준선이 되는데 이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반직선 하나를 준비해서 OP, 반직선 OP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제 우리가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직선 두 개를,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시초선, 그다음 또 다른 반직선 하나를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시초선에서 동경에 대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가 60도야. 그럼 내가 이렇게 60도만큼 회전했으면 각이 뭐가 되는 거라고? 60도가 되는 거라고. 근데 내가 나는 많이 돌 거야 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왔으면, 얘가 이렇게 쑥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으면 회전한 정도가, 여기까지 회전했으면 얼마야? 여기까지 회전했으면 360도지. 거기다가 60도만큼 더 가서 이때 각은 360도 더하기 60도가 되는 거야. 자, 이만큼 회전했으면 60도. 얘가 하이고 돌아서 한 바퀴 와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왔을 때가 360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거기서 60도만큼 또 더 갔으니까 360도 더하기 60도가 되는 거야. 아이고 나는 더 돌 거야 하면 두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720도야. 그 다음에 또 60, 여기 이렇게 갔으면 이번에는 720도 더하기 60도에서 780도가 되는 거야.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각은 0도에서 360도까지였어. 이제는 360도보다 훨씬 큰 값들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이제 각이 항상 양수예요 하면 이제 각을 음수로도 나타내고 싶은 거야. 각을 음수로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각이 뭐라고? 플러스 값을 가지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회전시키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이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각을 나타내기로 했어.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내가 이 동정이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동정이 어떻게 돌아갔으면, 만일 이렇게 돌아갔으면 300도인데 시계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라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면 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한 정도를 가지고 각을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얼마보다 큰 각도 나타내고 360도보다 훨씬 더 큰 각도 나타낼 수 있고 음의 각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각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일반각은 뭐냐 하면, 일반각,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반각이 뭐냐? 그럼 일반각은, 그러면 자, 일반각은 시초선 OX하고 누구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그랬을 때, 그때 어떤 각 XOP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60도 n 더하기 알파, n은 정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OX가 있고 여기 동경 OP가 있는데, 이때 뭐가, 이때 각 XOP의 일반각 하면, 자, 이 각이, 내가 눈에 보이는 각이 60도였다고 칩시다.
그때 이 알파가 지금 60도인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각이 60도일 때 실제로 이 동경은 60도만큼 회전했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360도 더하기 60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가지고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60도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각은 60도야. 눈에 보이는 각은 60도인데 실제로 그냥 60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 삥 돌아와가지고 360도 더하기 60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돈 다음에 60도만큼 더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각을 나타내는 거를 360도 n 더하기 알파 n은 정수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일 n 대신 0을 넣어주면 60도가 되는 거고 n 대신 1을 집어넣어주면 360도 더하기 60도가 되는 거고 n 대신 2를 집어넣어주면 두 바퀴 돈 다음에 60도 가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각도가 알파도일 때 360도 n 더하기 알파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 누구의 이 각 XOP에 또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머리가 뭔지 안 들어오지. 뒤에 거 이제 설명하면서 해주면 그냥 알아요. 뒤에 문제 가지고 설명해 줄게. 그러면 4분면의 각을 표현해 보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4분면의 각을 표현해 보자 하는 건데, 자 4분면의 각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1사분면 각하면 1사분면 각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예전에는 0도에서 90도 사이 하면 이게 이제 1사분면 각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1사분면 각은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90도 사이. 자, 추기의 점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0도나 90도 같은 거는 4분면에 포함 안 돼서 이렇게 등호 빼가지고 0도에서 90도 하면 1사분면 각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얘가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360도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사분면 각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360도 n 더하기 0도에서 세타가 360도 n 더하기 90도 사이 단 n은 정수 이렇게 해주면 n 대신 0 넣었을 때는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는 거고 n 대신 1을 넣으면 동경이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360도에서 360도 더하기 90도 사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뒤에 뭐를 붙여줘야 된다고? 뒤에 이렇게 360도 n을 더 추가시켜줘야 된다. 이제 몇 바퀴 돌아서 올 수 있어서 되겠니? 2사분면 각도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 2사분면 각도 예전에는 이제 세타를 어떻게 나타내겠냐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2사분면 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얘도 한 바퀴 돌아서 얘가 여기가 120도일 때 그냥 12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더 돌아와가지고 360도 더하기 120도도 2사분면 각이 된단 말이에요. 360도 더하기 120도도.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360도 n 더하기 90도에서 세타가 360도 n 더하기 180도 사이가 되면 n은 정수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제 얘가 2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이 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익히 알던 그 범위에서 이제는 뭘 추가시켜주라고 앞쪽에 360도 n 더하기를 추가시켜 놓고 뒤에 단 n은 정수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게 각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이 돼. 되겠지? 자 물론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에요. 혹시나 또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럼 그냥 3사분면 띄워놓고 4사분면 나타내볼까? 그럼 4사분면은 예전에는 몇 도에서 270도에서 어디까지라고 했다고? 360도 사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뭘 해주자고? 360도 n 더하기 270도에서 360도 n 더하기 360도 사이 n은 정수 이렇게 해주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그 다음 거 나오는데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하면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하면 스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얘 두 개랑 얘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거야. 그래서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랑 동경이 어떤 직선 대칭일 때랑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동경이 어떤 일직선상에 있을 때랑 서로 다른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랑 동경이 직선 대칭일 때랑 나눠서 볼 건데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빼기해서 뭔가를 구해줄 거고 직선 대칭일 때는 더하기를 해서 구해줄 거야.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동경이 이렇게 동경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동경이 겹치게 이렇게 있는 거야. 즉 두 동경이 뭐 할 때 일치할 때랑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경 OP1은 이렇게 있는데 OP2는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각을 빼기해서 계산할 건데 그러면 OP1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1 OP2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2라고 했을 때 지금은 세타2 빼기 세타1 하면 몇 도야? 0도지. 일치하니까 두 개 각이 똑같아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세타1은 이렇게 갔는데 세타2는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360도 n을 붙여준다. 뒤쪽에다가 여기다가 360도 n을 항상 붙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360도를 벗어나는 값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각을 뺐을 때 0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나타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그런데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쪽에 있을 때는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는데 반대쪽에 있을 때는 여기 각이 세타1 여기 각이 세타2면 이번에도 세타2 빼기 세타1을 하면 요만큼 나오잖아. 둘이 빼니까 각이 얘가 60도고 얘가 240도인 거죠. 그럼 둘이 빼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빼면 세타2가 여기까지니까 세타2에서 세타1을 빼버리면 요만큼 나오는데 이게 평각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각을 빼면 이번에는 몇 도가 된다고? 180도가 돼.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이 동경 세타2가 어떻게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끝에다 뭘 붙여주자고? 360도에 n은 정수를 붙여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두 동경이 같은 직선상에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치할 때 하나는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에 있을 때 둘이 빼는 건데 뺄 때 여기 앞쪽에 보이는 각은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각을 적는 거야. 둘이 빼면 얘는 몇 도? 0도. 얘는 둘이 빼면 180도인데 뒤에다 뭘 붙여주자고? 더하기 360도 n을 붙여줍시다. 그래 놓고 가로 n은 정수해주면 되는 거다. 요게 그래서 첫 번째 동경 계산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떤 놈들이라고 어떤 직선 대칭인 놈들이 나와. 그 놈들은 각을 이제 더하기해서 구할 거야. 각을 더하기해서 구할 건데, 자 보면 자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지금 어디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러면 자 동경이 x축에 대칭이면 자 하나가 이렇게 OP1이 있고 또 다른 동경 OP2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라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더라고. 그럼 만일 여기가 45도면 얘가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돌아가면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양의 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음의 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 다 눈에 보이는 각도가 45도이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플러스 45도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마이너스 45도가 돼.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러면 실제로 이 각을 세타1, 이 각을 세타2라고 했을 때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어떻게 된다고? 0도가 되는 거야. 우리 다 하면.
근데 또 아까 두 놈, 선생님 얘가 이렇게 온 놈이 아니라 이 놈이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항상 뒤에다 뭐 붙여주자고? 360도 n은 정수를 붙여주자라는 거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대칭 가보자. y축 대칭. 직선 대칭인데 이번에는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동경 P1이 있고 이렇게 동경 P2가 있어가지고 요 각이 같아서 y축 대칭이 되는 경우. 되겠니? 그러면 얘 각이 세타1, 얘 각이 세타2라고 한다면 이게 y축 대칭이니까 여기 각이 뭐가 돼? 세타1이 되지. 요 눈에 보이는 요 각이. 그러면 세타2 더하기 세타1을 하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일 때는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180도 하는데 항상 뭐 붙여주자고요? 이제 360도에는 뒤에 항상 붙여주자라는 거야. n은 정수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뭐 남았어? y는 x 직선 대칭. y는 x 대칭하면 이번엔 y는 x 대칭도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y는 x를 그림을 그려보면 자 y는 x 대칭하면 이번에는 y는 x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y는 x 여기에 대해서 두 동경이 요렇게 대칭이 되라는 거야. 요렇게 대칭이 되더라. 동경. 되겠니? 자 여기 각이 세타1 여기 각이 세타2면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 두 개 각이 같으면 여기 두 개 각도 같단 말이야. 대칭이니까. 그럼 요 각이 세타1이 될 건데 그러면 세타2 더하기 세타1은 돼버리네? 세타2 더하기 세타1이 그럼 직각이 돼서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몇 도? 90도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다가 뭐 붙이기? 360도 n은 정수. 자, 그럼 다시 좀 볼까요? 우리가 조연아, 중점 어떻게 구해? 중점이요? 어, 중점. 어. x2 빼기 x를 나누기. 둘이 다 한 다음에 이로 나눠야죠. 그 중점은 항상 뭐로 한다고? 둘이 다 한 다음에 뭐로 나눠? 2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죠. 되겠니? 그럼 다시 이 둘이 다 한 값은 그럼 뭐가 돼? 중점에 2배가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대칭인 직선각이 사실은 이 두 동경의 중점인 각처럼 돼. 그래서 항상 얘 둘이 다 하면 대칭인 직선각의 2배가 나와요. 다시 가면 이제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된다고?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그럼 대칭인 각이 0도니까 0도의 2배 더하기 360도n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아까 y축 대칭일 때는 그럼 y축이 몇 도야? 90도지. 그럼 둘이 다 하면 이제 몇 도가 된다고? 90도의 2배가 돼. 되겠니? 더하기 360도n 이렇게. 자, y는 x가 몇 도야? 45도지. 그래서 이 두 동경 더하면 45도의 2배가 나와. 그래서 90도가 되는 거야. y축이 여기 x축으로부터 90도잖아. 그래서 y축 대칭일 때는 둘이 더하면 90도의 2배에서 180도가 된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옆 동네 나쁜 동네가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나쁜 동네 애들 가르칠 때 나쁜 동네에서 학교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어떤 각이 이렇게 해서 나쁜 학교가 직선 대칭을. 근데 루트 3이면 이쪽 각이 60도라서 이쪽 각이 120도인데 그래서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120도의 2배 240도 더하기 320도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맨날 애들이 요 세 개만 풀었더니 갑자기 얘 나오니까 선생님 안 가르친 거 나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아씨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직선 대칭이다를 중점처럼 생각하고
둘이 더한 거는 이 대칭인 직선각이 2배다로 풀자라고 애들한테 항상 설명해줘요. 그거 이후로 그 나쁜 동네에서 애들이 오씨 쌤 망가춘 거 나왔어요 한 이후로 대칭인 직선각에 2배로 풀면 된다라는 거다. 항상 끝에 뭘 붙여주고 360도n을 붙여주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뭐 하는 연습을 할 거냐면 그림 그리 내가 그린 그림 그림 그리기 연습하는 거야. 자 그림 그려봐 하는 거야. 그림 그려봐. 그럼 어떻게 하자고?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50도 하면 뭐가 일단은 기준이 되는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각이면 어떻게 돌린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음의 각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750도는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또 30도만큼을 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720도가 몇 바퀴라고? 2바퀴 도는 거야. 근데 2바퀴 도는데 음의 각이면 어느 쪽으로 돌아가라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거기서 30도만큼 더 갔을 때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720도를 나타내는 각이 된다. 되겠나요? 자 630도 얘는 360도 더하기 얼마일까요? 계산하기 싫어. 270도인가? 그러면 500 630도 되나? 그러면 이제 자 기준선 그려놓고 이번엔 양의 각이잖아. 어느 방향으로 돈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여기까지 돌면 360도. 그래서 다시 270도만큼 더 가서 이렇게 됐을 때가 몇 도를 나타내는 각이 된다고? 630도를 나타내는 각이 된다고. 되겠니? 자, 한번 표현해봐. 이 4개 각을 다. 각 4개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각을 표현할 때 동그라미도 그려야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좀 표현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화살표까지 표현해주면 좋겠지. 잘하네. 아주 좋아. 그리고 최대한 여유 있게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야지. 처음 배우니까.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붙이고 또 마이너스 30도. 왜 붙여도 돼요? 뭐 아무 데나 붙여도 관계없지 뭐. 그래서 참 그렇지. 아주 좋아. 머리는 이렇게 너 맨날 수업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맨날 초연이 힘들다 그래? 아니 헷갈려. 그래 헷갈리니까 쌤 일부러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매우 자세히 매우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쌤 2번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2번. 2번?
마이너스 250도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여기까지 가면 마이너스 180도. 거기서 70도만큼 더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70도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50도가 되겠지. 주연이 그렸니? 오케이 좋아. 그럼 그 밑에 거 내려가 봅시다. 이제는 자 그럼 아까 이제 일반값 설명할 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 원래 다 모든 애들이 다 잘 못 알아들어. 처음 들을 때는 그냥 뭐냐면 그냥 어떤 동경이 그려져 있으면 그냥 일단 뭐 하라고 다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갔을 때 각이 얼마인지를 구해. 그래서 얘를 360도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n은 정수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냥 일반각이야. 다 무시하고 자 얘는 그래 여기 몇 도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 70도야. 그럼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그냥 360도 n 더하기 70도 n은 정수 이렇게 되는 거야. 150도야? 360도 n 더하기 150도 n은 정수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몇 도야? 220. 220도지? 뭐라고? 360도 n 더하기 220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여기 값을 뭐와 사이게? 0도에서 360도 사이 값으로 표현하고 앞에다 360도 n 붙여주는데 이 값이 뭐가 되게 그 동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값이 되게 해주면 그냥 그게 일반각이야. 딴 게 아니라. 겁나 쉽네? 자, 그럼 일반각 4분 하나만 너희들이 나타내볼까? 물론 쌤 가르쳐주면 너희들 단 n은 정수 정확하게 쓰세요. 쌤 게을러가지고 바로 고쳐놨는데 너희들은 단 n은 정수 이렇게 쓰라는 거야. 자, 4번도 한번 너희들 해볼까? 그러면 음. 뭐 일반각 구할 때는 얘가 다 양수예요. 그렇지. 알파는 무조건 0하고 360도 사이 값으로 알파는 무조건 0하고 360도 사이 값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n은 절대 숫자로 적는 게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360도 n으로 적는 거야. 자, 그럼 170페이지 들어가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만 구할 수 있으면 되냐면 알파만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알파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주어진 값에다가 360도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줘가지고 그 값이 어디하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0도하고 360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을 때 그 값이 알파야. 그 값이 알파야. 되겠니? 그러면 얘는 뭐 하면 360도에 몇 배를 더해주면 3배를 더해주면 1080도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1080도를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1080도를 더해주면 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사실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80도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딱 마이너스 1000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반각에서는 뭐만 필요하다고? 이 알파만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럼 사실은 이 일반각을 구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1000도하고 80도가 동경이 만다고 일치해. 그럼 동경이 일치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이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의 뭐 그래프 삼각함수 값 이런 건데 동경이 일치하면 삼각함수 값이 다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360도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줘가지고 그 알파만 계산하면 알파가 지금은 몇 도가 나온다고 얘는 알파가 80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360도 n 더하기 80도 단 n은 정수 해주면 요게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야. 되겠니? 얘는 그럼 몇 도를 빼주면 360도를 빼주면 돼. 얘는 몇 도야 그러면? 40도지.
그러면 일반각은 어떻게 된다고? 360도 n 더하기 40도 n은 정수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게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다고 아까 말했지만 얘랑 이 400도라는 게 누구랑? 40도랑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40도랑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40도가 동경이네랑 모든 삼각함수 값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되겠니? 자, 그러면 다 표현해보자. 4개다. 얘는 그냥 얘는 공짜 문제야. 그냥 360도 n 더하기 80도야 그냥.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주어진 값에다가 360도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서 어떤 숫자를 계산하면 그 값이 알파 값이 되는 거다. 그런 다음에 360도 n 더하기 알파 가로 단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일반각이다. 이거 아니잖아. 뭐가? 몇 번이? 그러니까 는은 아니고 는은 빼라고 400도의 일반각이 400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제 360도 n 더하기 40도 맞아. 가로 쳐놓고 단 n은 정수. 아니 여기다 뒤에다 가로 치고 단 n은 정수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야. 문제에 응. 정수 써있으니까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아 진짜 다 써 뒤에다가 알았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하나만 잘 이해하면 뭐 뒤에 거 그 뒤에도 물론 이해해야 되지만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이해하자. 쌤, 그 음수, 음수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제 이 마이너스 1000도도 이 마이너스 1000이라는 값도 실제로 이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80도니까 마이너스 1080도. 그래서 뭐 하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정수값을 해가지고 알파 값을 만들어 주는 거야. 0도에서 360도 사이로. 그럼 얘는 360도 돼가지고는 안 돼. 720도 돼서 안 돼. 1080도 더니까 되네. 해서 1080도 돼서 80도 구해내라고. 80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럼 이거 다 쓸 때 얘는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냐고? 얘를 그럼 얘 단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360도 n 더하기 80도 단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이게 3번 답이 되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거는 누구라고요? 이 80도라는 겁니다. 80도.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럼 4번은 몇 도를 대해줘야 되겠어? 360도에 몇 배? 4배. 1440도를 대해주니까 몇 도가 나와? 140. 그렇지.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된다고? 360도 n 더하기 140도 가로 단 n은 정수. 되겠니? 그러면 모든 삼각함수의 어떤 그 성질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알파에서 결정되는 거야. 알파에서. 그래서 자 봅시다. 얘도 그래서 다 뭘 구해주라고? 알파를 구해주라고. 얘는 그럼 얼마 빼주면? 360도 빼주면 얼마야? 그게 바로 알파 값이 된단 말이야. 빼면 얼마야? 260. 260도지. 그래서 알파가 260도란 말이야. 260도 몇 사분면? 3. 그래. 답은 3, 4분면. 되겠니? 자, 마이너스 680도는 여기다 더하기를 얼마? 더하기 360도 몇 배? 2배 해주면 360도 더해도 양 음수네? 또 한 번 더 360도 더해주니까 720도를 더해주면 몇 도가 되는 거야? 이번에 알파가 몇 도가 나온 거라고. 이 알파가 40도란 말이야. 몇 사분면? 1사분면. 결국은 그 알파 값이 삼각함수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360도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줘가지고 0도에서 360도 안으로 만들어주자라는 거다. 자, 두 개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얘는 3, 4부면 얘는 1, 4부면 이렇게 되겠지. 제 1, 4부면 이쪽은 제 3, 4부면 이렇게. 쉽지? 아우 쉬워. 아우 쉬워. 아우 쉬워. 아우 너무 쉽네요.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신 분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필수 예제가 첫 번째 문제가 알파 중에서 제일 작은 놈 찾아보래. 일반각으로 나타냈을 때 뭐 알파 중 제일 작은 알파 값 가지는 놈 누구니 했네. 아까 선생님 알파 어떻게 찾자고? 360도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서 0도하고 360도 안으로 만들어주는 게 알파 값이라고 그랬어. 되겠니? 그러면 얘 360도가 안 되잖아. 얼마 더해줘야 돼? 720도 더해줘야 되겠네. 얼마야? 220도네? 어이구야, 니는 얼마 더해줘야 되겠다? 360도를 더해줘야 되겠네. 알파 값이 얼마라고? 60도야. 아이고야, 너도 360도를 더해주셔야 되겠네요. 하니까 너는 알파 값이 얼마? 260도야. 어이쿠, 너는 360도를 빼줘야 되겠어. 360도보다 크니까. 얼마? 40도가 알파인 거야. 오메, 너는 360도를 빼줘야 되겠네. 하니까 너는 알파 값이 얼마? 240도가 되겠네. 그래서 자,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이 알파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어떤 놈하고 0도하고 360도 사이에 어떤 놈하고 동경이 일치하는지 보는 거야. 그 찾는 방법은 360도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서 360도 안으로 만들어주면 그 값이 알파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알파가 지금 제일 작은 놈은 누구지? 얘가 제일 작죠? 아이고 쉬워라. 쉬워. 자, 그러면 밑에 172번 지금 빨리 한번 해봅시다. 172번. 이거 밑에 거 설명해. 172번 일단 먼저 하나 풀어보라고. 1초 컷이지 이제 거의. 너무 쉽네. 쉬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면 쉬워요. 안 어려워요. 여기 뭐 상관없어. 어려운 게 어딨어. 상관없어. 어려운 게 어딨어. 자, 이제 자 4분면 각을 나타내보자라는 게 다음 문제야. 4분면 각을 나타내봅시다 하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1, 4분면 각을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1, 4분면 각을 중학교 때까지는 0도에서 90도까지라고 나타냈는데 이제는 동경이 아까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오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앞에다가 뭘 붙여주자고? 360도 n을 붙여주자고.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는 거야 이제. 일반각으로. 그래서 1, 4분면 각 하면 360도 n 더하기 0도에서 360도 n 더하기 90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됐니? 1, 4분면 각 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해보자고? 그러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 전체식을 뭐로 나눠줄까요? 3으로 나눠주자라는 거야. 그럼 전체식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세타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120도 n 더하기 0도에서 어디 120도 n 더하기 30도 사이가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처럼 안 풀 거야. 얘처럼 안 풀고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4분면에 그림을 그릴 거야. 4분면에. 왜냐면 4분면에 그림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4분면에 그림으로 그릴 텐데, 자, n 대신 뭐를 집어넣어 보자? n은 정수라고 그랬지. 그럼 n 대신 처음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 0도에서 30도 사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이 0일 때는 동경이 3등분 해가지고 어디 사이? 0도에서 30도 사이 여기에 동경이 위치하게 돼.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1 넣어주니까 정수 n 대신 이제 1 넣어주니까 120도에서 150도 사이가 되네. 그럼 이제 2, 4분면을 3등분 해가지고 얘가 120도, 얘가 150도지. 그럼 120도하고 150도 사이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여기 어딘가에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라는 거지. n이 2일 때는. n이 3일 때는 3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n이 1일 때, 얘가 n일 때, n이 2일 때, n 대신 2 넣어주니까 이제 어떻게 돼? 240도에서 270도 사이가 되네? n 대신 2 넣어주니까, n 대신 2 넣어주니까, 얘가 240도, 얘가 270도니까 여기가 270도. 3등분 하면, 진짜. 240도. 웃기려고 그랬어. 여기 어딘가에 동경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되겠니? 나 다시 n 대신 3 넣어주면 360도에서 360도 더하기 3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똑같네. 320도 빼버리면 0도에서 30도가 돼버리잖아. n 대신 4 넣으면 다시 여기로 가고 5 넣으면 다시 여기로 가고 계속 여기 돌아요. 이 세계가. 그럼 몇 사분면? 1 사분면, 2 사분면, 3 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동경들의 위치는 제 1 사분면, 2 사분면, 3 사분면이 답이 되는 거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n 대신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 되겠니? 자, 시간상 오늘 너무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천천히 풀어가지고 쌤이 풀기라고 할 거. 좀 빨리 가자. 자, 이번에는 자, 아까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래서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느냐 아니면 두 동경이 직선 대칭이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빼기, 두 동경이 직선 대칭일 때는 더하기. 근데 더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대칭인 직선각의 2배 값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은 두 동경이 지금 뭐 한다고? 일치한대요. 일치한대. 그러면 아까 같은 직선상에 있을 때는 마기 빼기 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이때는 세타2 빼기 세타1을 하면 일치할 때는 0도 반대쪽에 있을 때는 180도. 지금 0도인데 항상 뒤에 360도 n을 붙여주는 식으로 풀어주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그 두 동경이 뭐하고 뭐야? 5세타하고 세타래. 그럼 어떻게 하자고? 5세타 빼기 세타는 0도 더하기 360도 n은 정수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네.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돼? 4세타는 360도 n. 그러므로 세타는 90도 n은 정수야. 근데 지금 세타 값이 0도에서 어디 사이가 되게 하라고? 문제가 0도에서 360도를. 그럼 적당한 n을 넣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다 적어줘야 돼. 자, n 대신 0 넣으면 안 들어가. n 대신 1 넣어주면 세타는 뭐? 90도 가능하네. n 대신 2 넣어주면 180도도 되네. n 대신 3 넣어주면 270도도 되네. n 대신 4 넣어주면 360도 걸려가지고 안 되네. 그래서 가능한 세타 값은 뭐가 되면 90도, 180도, 270도가 조건을 만족해요. 자, 쌤 일직선 했으니까 너희들은 대칭을 하나 해보면 좋겠지. 직선 대칭을.
뭐 가지고 한번 해볼까? 177번 한번 해볼까? 177번. 뭐라고?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 Y축 대칭.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직선 대칭일 때는 뭐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선 대칭일 때는 X, Y축 대칭일 때는 둘이 더한 놈이 대칭인 직선의 2배의 값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Y축까지 각도가 90도니까 둘이 더하면 90도의 2배가 되는데 더하기 180도 n 해서 푼다 했었어요. 자, 여기 이 값을 써서 집어넣어서 해보라는 거야. 근데 80도 N이라. 아, 360도야. 너무 미쳐. 오이씨. 이거 계산해서 180도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모르겠는데요. 응?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 거 있어? 네. 모르겠는 게? 모르겠는 게 뭘 모를까요? 보자. 그래서 한 동경이 각은 세타고 또 다른 한 동경의 각은 3세타래요. 근데 이 두 동경이 Y축 대칭이 되려면 이 둘이 대했을 때 몇 도가 나와야 된다고? 180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더하니까 세타 더하기 3세타를 했더니 얘가 180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세타는 45도 더하기 90도 n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을 4로 나누니까. 근데 세타가 오미가 제로에서 180도 사이가 되래. 얘 n은 뭐라고? 정수야. 그럼 n 대신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 있고 0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마이너스 1로 좀 당연히 음수가 돼서 안 되고 n 대신 0 넣었을 때 몇 도? 45도인데 45도 여기 고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n 대신 1 넣었을 때 135도니까 고관 안에 들어가서 돼. 2 넣었을 때 225도네? 225도 고도는 고관 안에 안 들어가. 답이 이렇게 두 개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하나만 내볼까 그러면? 헷갈리면 176번 하나만 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동경이 이번에는 뭐라고? X축 대칭이래. 아까 직선 대칭은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대칭인 직선각에 더했을 때 2배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0도니까 2배 해봤자 0도지. 이번에는 그러면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0도 더하기 360도 n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두 세타가 합이 2세타고 5세타래. 그래서 2세타 더하기 5세타가 360도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세타는 뭐 숫자 보소. 세타는 인간적으로 좀 약분되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7분의 360도 n이 되는데 그때 걔가 내가 어디 사이가 되라고? 0하고 180이 사이가 되게 하래. 어우씨 기분이 안 좋네. 그래서 n 이꼴 뭐일 때? 1일 때 180도보다 작지? 7분의 360도니까. 그래서 n 이꼴 1일 때 1대 해가지고 이 뭐가 7분의 360도 n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되게? 0하고 180도 사이가 되게. 그럼 n은 0에서 180도 곱하기 360도 하나씩 넣으려고 그랬더니 뭔가 숫자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1, 2, 3 3개 가능한가요? 3까지 넣었을 때 되나 보다. 4부터는 안 되겠네. 4 넣어주면 1440 나누기 7하면 180도 넘어간다라는 거다 보다. 정수를 또 굳이 주지 뭐 굳이 저렇게 7로 줘가지고 그러니까 7세타가 360도엔 그럼 세타는 7분의 360도엔. 그래서 걔가 문제에서 0도하고 180도 사이가 되더라 해서 n 대신 차례대로 1, 2, 3 넣어보면서 될 때까지 세가도 되고 지금처럼 그냥 아예 세타 대신 집어넣어가지고 세타가 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자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겠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호도법을 배울 거야. 호도법. 호도법 하면 호도법이 뭔 말일까? 호도법. 이것들 시간을 좀 많이 썼어야 되나? 그렇지만 각을 잘해야지. 자, 호도법 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 단위가 나올 거야. 새로운 각의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던 각 단위는 60분법이라고 해가지고 정통적으로 쓰던 우리가 각 단위는 우리가 60분법이라고 불러요. 60분법. 60분법. 우리가 쓰는 단위 뭐 단위? 각 단위, 도 단위 썼었죠. 근데 왜 이름이 60분법이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동정 나타낸 거 봤어? 그러니까 위도하고 경도 나타낸 표현. 그러니까 위도 나타낼 때 보면 몇 도, 그 다음에 점 하나, 점 두 개 이렇게 적혀있지. 그게 이름이 도분초인데 각 단위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 단위를 써서 그렇지 각 단위가 무슨 30도, 40분, 55초 뭐 이런 식의 각 단위가 있어요. 각 단위가. 여러분들 어떤 GPS 켜가지고 위치 찾아보면 이렇게 경도하고 위도가 이렇게 단위로 나오는데 이름이 이제 이거 읽을 때는 도, 얘는 분, 얘는 초라고 읽어요. 그러면 각 단위에서도 시간 단위 말고 각 단위에서도 분초를 쓰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1도를 내가 60조각 내면 그때 하나의 각의 각이 1분이에요. 그래서 1도가 60분이고 1분이 60초야. 또 1분을 또 60조각 내면 그 한 개 각이 뭐가 된다고? 1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60조각 나눌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 각 단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각 단위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아주 미시한 것들 재지 않을 때는 대부분 어디 단위에서 각이 끝날까? 도 단위에서 많이 끝나서 분초 단위를 잘 안 써서 그렇지 분초 단위는 사실 지구과학이나 천체 이런 거 할 때나 많이 쓰고 대부분 우리가 각 단위는 어디에서 보통 끝나서 도 단위에서 끝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각 단위에 도분초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 단위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각 단위가 나올 건데 호도법이라는 각 단위가 나와요. 호도법이라는 각 단위. 자, 호도법 하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새롭게 각을 나타내 볼 것이에요. 새롭게 각을. 근데 이 호도법 각의 출발은 뭐일 때 반지름이 R인 원에서 그때 이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이 부채꼴 호의 길이가 뭐가 될 때? R이 될 때. 반지름이 R일 때 부채꼴 호의 길이도 뭐가 되면
R이 되면 그때 각을 우리가 1이라고 하자라고 새로운 각을 만든 거야. 조연아, 이리 자, 어떤 부채꼴에서 누구랑 누가 같으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때 각을 얼마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하고 약속한 거야. 되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필요해. 두 번째 전제가 뭐가? 반지름이 일정할 때 그러면 뭐가? 부채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길이에 비례해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래서 만일 얘가 또 R로 가면 얘가 또 1이 돼서 그럼 부채꼴 호의 길이가 얼마일 때는 2R일 때는 중심각이 얼마가 된다고? 2가 돼. 되겠니?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자 우리가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이 1이었어. 2R일 때는 2가 돼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가더라는 거야. 호의 반지름이 일정할 때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은 얼마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거야. 그러면 원둘레 한 바퀴가 원의 둘레가 얼마죠? 2파이r이죠. 그래서 2파이r일 때는 그때 각은 얼마일까 하면 그때 각을 우리가 한 바퀴 각을 내가 세타라고 나타낸다면 세타 하면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외항 곱해주니까 r 세타가 2파이r이 돼서 양변 나눠주니까 세타가 2파이 즉 한 바퀴는 각이 2파이가 되더라는 거야. 근데 한 바퀴를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야? 360도지. 그래서 360도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더라고? 2파이가 되더라고. 각으로 나타내면. 근데 실제로 그 각 단위가 있는데 각 단위가 지금 뭐라고? 1라디안. 각 단위는 라디안이야. 한글로 라디안이라고 쓰기라고 영어로 소문자로 RAD라고 쓰는데 1라디안. 근데 일반적으로 호도법에서 각 단위는 생략해서 써.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1라디안 세타 라디안에서 저 누구? 2파이 라디안이 360도인 거야. 2파이 라디안이 360도. 그럼 파이 라디안은 얼마가 될까?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이 얼마라고? 180도. 소윤아, 파이가 뭐지? 그렇지. 3.13 얼마지? 그래, 맞아. 이 파이의 정식 명칭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해요. 원주율. 원주율이 뭔데요 하면 사람들이 원을 그렸을 때 원의 둘레하고 지름하고가 원의 둘레랑 지름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원을 엄청 크게 그려놓고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해봤더니 이 길이 나누기 얘를 해봤더라는 거야.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걔가 3.14 얼마 나오는데 순환하지 않더라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무리수를 어떤 숫자 파이로 나타내기로 한 거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파이 라디안 즉 얼마? 3.14 얼마 라디안이 얼마라고? 180도가 되더라는 거야. 사실 되겠니? 그러면 1라디안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 하면 양변을 3.14로 나눠버리면 대략 1라디안은 3.14분의 180도 해가지고 약 57도 정도가 나와요. 1라디안이 대략 몇 도? 57도 정도가 나온다. 딱 그래서 봐. 그러니까 R하고 R 대충 길이 같게 만들어주면 한 60도쯤 돼 보이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려면 60도보다 살짝 작아요. 그래서 1라디안이 대략 60분법 도로 바꿔보면 대략 57도 정도 나온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때 1이라고 하고 약속했고 그때 그걸로 가지고 비례식으로 풀어보니까 파이 라디안이 얼마가 나오더라? 180도가 나오더라. 이 두 개를 기억하면 돼. 되겠니? 그러면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제 뭐 할 거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보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꿔볼 거야. 단위 좀 바꿔봅시다 우리. 바꿔봅시다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쓰는 단위를 30도를 6분의 파이로 바꾸고 6분의 파이를 30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바꾸는 형식이 어떻게 된다고 할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란 말이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란 말이야. 그러면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은 얼마일까요? 하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은 얼마일까요? 하는 거야.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일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180도 곱하기 6분의 파이가 파이 x 해가지고 나눠주면 이렇게 해서 30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얼마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그러면 180도 분의 파이도 1이고 사실 이게 단위가 있는 거지. RAD 둘이 같은 값이니까 둘이 나누면 1이란 말이야.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도 1이야. 같은 값이니까 나누면 양변 나누면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숫자에다 1을 곱해도 그대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 다만 단위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60도를 뭐로 바꾸고 싶다고?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60도 곱하기 얘가 도가 사라지게 하려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180도분의 파이가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사실 같은 값 1 곱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약분되면서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60분법을 뭐로 바꾸고 싶다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파이하고 180도가 같은 값이라서. 자, 누구를 270도를 바꾸고 싶어요 하면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하면 약분시켜서 2분의 3파이 라디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 3분의 2파이를 60분으로 3분의 2파이니까 제 머리에 안 남아요. 3분의 2파이가 몇 도인지 알고 싶어요 하면 3분의 2파이를 이번엔 뭐 파이분의 180도에서 도로 이제 만들어내자라는 거야. 그러면 파이 약분시키고 해서 3분의 2파이는 빼기 10도네? 이렇게. 자, 그래서 누구를 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어떤 도 단위를 바꿀 때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가지고 라디안으로 바꿔주고 라디안을 도로 바꾸고 싶을 때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서 도로 만들어주는 거야. 되겠니? 우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반각도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야. 일반각도 호도법을 아까 360도엔 이렇게 했지. 360도가 2파이야. 그래서 2파이n이라고 쓰면 좋겠지. 2파이n 좀 보기가 안 좋잖아. 순서를 바꿨어. 2n파이로 360도 n을 뭐로 바꿨다고? 2n파이로 바꾼 거야. 2n파이로 어차피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n인 거니까 보기 좋게 파이를 뒤로 쓴 거다. 2n파이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제 똑같이 여기가 알파 자리란 말이야. 이번에는 그러면 알파를 얼마하고 얼마 사이로 나타낼까? 360도가 2파이라고 그랬지. 이제는 이 알파 값이 0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 사이 값이 되게 집어넣어주면 그게 이제 누구를 일반각을 호도법 단위로 나타낸 거다. 되겠죠. 이제는 2n파이 더하기 얼마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코의 길이와 넓이도 호도법 단위로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이제 호도법 단위로.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제일 중요한 전제가 아까 누구랑 중심각이 반지름이 일정할 때 중심각의 크기랑 코의 길이가 비례하고 중심각의 크기랑 넓이랑 비례해. 부채꼴에서. 그러면 비례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2파일 때 중심각이 2파일 때 코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 r이 된다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L이 되더라 하는 거야.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거야. 중심각이 2파이일 때, 360도일 때, 그때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었으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 되더라 하는 거야. 비례식으로. 그럼 얘 곱하니까 2파이r 세타가 2파이l 해가지고 2파이 나눠주니까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와.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 L은 r 세타 이런 공식이 나왔다. 호의 길이가 L일 때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하면 뭐가 나온다고? 부채꼴 호의 길이가 나와. 단 중심각 단위는 라디안 단위, 호도법 단위를 썼을 때야. 됐니?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똑같은 식으로 이번에 갈 거야. 누구랑? 한 바퀴 중심각이 2파일 때 그때 원의 넓이가 얼마라고? 360도일 때 원의 넓이 파이r 제곱이 나와. 그때 세타일 때 넓이를 s라고 하자. 자, 대전제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전제는 뭐라고? 반지름이 일정할 때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도 비례하고 중심각의 크기랑 원의 넓이도, 그러니까 버측골의 넓이도 비례한다라는 거야. 그거는 받아들이고 비례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내항 외항 곱해서 정리하면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s가 되니까, 그러므로 s는 2파이분의 파이 r 제곱하니까 파이 약분, 파이 r 제곱 세타니까 파이 약분시켜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 부채꼴 넓이 공식이 뭐라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여기다가 다시 얘를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네? r 제곱을 r 곱하기 r로 나눠가지고. 근데 아까 r 세타가 뭐라고? r 세타가 l이잖아. 그래서 r 세타 자리에 l을 넣어서 2분의 1 rl 요런 공식도 나온다.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rl. 자, 부채꼴 넓이 공식이 뭐라고? 2분의 1 rl, 2분의 1 r 제곱. 사실 이 공식은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이야. 오, 그러기도 하고. 그런 가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L에다가 R 세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R은 배웠어. 그럼 여기다 L에다가 R 세타 넣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비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준 거야. 자, 아이씨, 시간이 없네. 바로 가야지. 네. 두 문제. 오케이.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네. 자, 변환식 어떻게 하자고?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75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해서 이거 약분시켜서 12분의 5는 오는지 한번 확인해봐라는 거야. 되겠니? 얘도 160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해보자라는 거야. 느낌 이상한데? 20 곱하기 6, 20 곱하기 8. 뭔가 이상하죠? 좀 이번이 좀 이상해 보이네. 자, 그럼 반대로 쌤 얘는요? 하면 어떻게 하자고? 3분의 10파이 곱하기 이번에는 파이분의 180도 해야 도가 살아서 나와. 60, 600도 이렇게 나오네. 되겠죠? 그래서 뭘 해보자고? 누구를 바꿀 때?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으로 바꿔주고, 라디안을 도로 바꾸고 싶을 때는 파이 분의 180도를 곱해서 도로 만들어주자라는 거야. 되겠어요? 자, 밑에 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풀게 해야지. 여기는 각변환이 안 되면 일단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밑에 182번 빨리 계산해봐. 182번 빠르게 계산해 봅시다.
어? 안 나오시. 몇 번이? 4번. 4번이? 4번이 330. 6분의 11파이 맞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살거든. 하면 30으로 나눠주면 6, 30으로 나눠주면 11. 그래서 6분의 11파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보는 순간 각이 떠올라요. 익숙해지면 그냥 거의 라디안도 매우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는 순간 3분의 5파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자 바꿔봅시다. 자 일단 아까 결국은 뭘 구하는 거라고? 알파를 구하는 거라고. 그 알파가 얘가 3인도 사이니까 그냥 얘가 바로 알파잖아. 근데 대신 얘를 일반각을 뭐로 표현해보자고? 호도법으로 표현해보자. 그럼 얘를 뭐로 곱하기 뭐 해가지고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해주면 얘가 3분의 5파이가 나와요. 6, 38, 6, 30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나타낸다고? 일반각을 이제 360도를 2파이로 바꿔서 2파이 곱하기 n인데 그걸 2n파이로 먼저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반각을 2n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단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각이야. 일반각을 똑같은 일반각인데 그냥 단위만 라디안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야. 되겠니? 자, 야 알파 구해봐. 소정 알파 어떻게 구하라고? 하기. 360. 얼마? 알파가 지금 얼마라고? 150도인 거야. 360도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효주야? 알파가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얼마를 더해주니까 360도 더해주니까 알파 150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150도를 이제 뭐로 바꿔보자고? 호도법으로 바꿔보자고. 180도 분의 파이 하면 6, 3, 6, 5 해서 3, 3, 68. 오씨. 되겠니? 그럼 일반각을 이제 어떻게 써보자고? 2n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단 n은 정수 이렇게 표현해보라는 거야. 딴 거 없어요 진짜. 아까 일반각 표현하던 거랑 똑같아. 단 단위만 뭐로 쓰자고? 호도법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되겠니? 자 다음 페이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만 쌤 빨리 계산하고 오늘 끝낼게요. 넘어가서 하자. 한 1분만 1, 2분만. 자, 그 다음 거는요. 우리가 공식이 뭐밖에 없냐면 우리가 오늘 배운 공식이 딱 3개밖에 없어. 뭐?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L,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딱 이거 이용해서 풀 거야. 그냥 길이하고 넓이를. 자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2파일 때 중심각의 크기하고 넓이를 보여보래. 자 그러면 L은 R 세타에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2파이는 4세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 중심각 구했어. 그 다음에 넓이 S는 2분의 1 RL 하니까 2분의 1 R 4 L 2파이 하니까 4파이.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숫자 집어넣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럼 다음 조건이 뭐야, 효주야?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공식은 외워야 돼요. 알았지?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 부채꼴 넓이의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인데,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이 있대. 둘레의 길이가 8인. 그럼 둘레의 길이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호의 길이가 8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둘레가 다 저 둘레 길이가 8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세타일 때, 자 여기 RL이라고 한다면 둘레의 길이는 그럼 뭐야? 2R 더하기 L이 이 부채꼴 둘레의 길이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2R 더하기 L이 지금 얼마라고? 8일 때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중심각을 구하래요. 자 그럼 S는 공식이 뭐야? S는 2분의 1 RL인데 2분의 1 R에다가 자 L 대신 그럼 L은 뭐가 돼? L은 8 마이너스 2R이야. 그럼 하여튼 얘가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때 R은 그럼 어디에서 어디가 될까? R은 0에서 4 사이면서 L 대신
8-2r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4r 빼기 r 제곱 이렇게 되네. s가 r이 여기 범위일 때.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r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네요. 위로 볼록하니까 r 이꼴 2일 때 하는데 2일 구간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r 이꼴 2일 때 s의 최대값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게 되네요. 됐니? 그럼 그때 s의 최대값 구했고 그때 뭐도 구하라고? 중심각도 구하래. r 이꼴 2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r 대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주니까 l은 얼마가 나와? l은 4가 나오네. 그럼 다시 l은 뭐라고? l은 r세타 공식에다가 r 대신 2를 집어넣어 주니까 2세타가 되네요. 그럼 4는 2세타에서 세타는 얼마 나온다?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올 때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사실 중심각이 뭐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면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은 저놈이 8이든 16이든 200이든 중심각은 항상 2 나와요. 답 쓸 때 항상 중심각의 크기는 2야.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 자,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저쪽으로 옮겨서 풀어보세요. 앞에 각 설명할 때 너무 천천히